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안성의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인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지역, 동신 일반 산업단지로 인한 수혜 지역,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바로 안성의 양복리 종합운동장 사거리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지역인데요. 3년 전부터 이쪽 라인이 주거 밀집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 라인을 보면 특히 4차선 도로 중심 왼쪽 편은 복의 물류단지가 예정되어져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종합운동장 라인들 같으면 이 안성의 주변을 둘러싼 다른 곳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평택의 종합운동장인데요. 이 종합운동장 라인들 주변을 보면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전부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가볼까요? 평택에는 이충 레포츠 공원이라고 또 있는데요. 북부권에 이 이충 레포츠 공원 앞쪽도 전부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또 다른 곳을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그 유명한 천안의 불당동이죠. 천안의 불당동도 처음에는 천안의 도심 외곽에 종합운동장이 세워져 있었다가 이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유관순체육관을 중심으로 불당 신도심이 들어오면서 천안에서도 지가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보면 처음에 각 지역의 종합운동장은 시내에서의 약간 외곽 쪽에 빠져 있다가 이 도심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운동할 거리,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가까이 모여서 주거 지역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3년 전부터 이 안성의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주목했고 지금 이곳에 아주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짐이냐면 지금 안성에 보면 아양지구와 당황지구에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주거 지역으로 보면 이 건지지구도 전체가 주거 지역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지금 구도심을 중심으로 외곽 쪽으로는 아양지구와 당황지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좌측편으로 건지지구도 주거 밀집 지역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옥산동 라인은 이제 자연 녹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심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아양지구가 꽉 차고 당황지구가 꽉 차고 나야 이제 건지지구가 개발이 될 거고요. 건지지구가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곳이 다 차야 이제 옥산동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 중심 도심과는 별개로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어질 곳을 저는 단연코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특히 이 복개물류단지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 우측편 라인으로 봅니다. 이 라인은 지금 누가 봐도 이 IC가 생기고 나면 가장 가까운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지금 계속 지주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한번 땅야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편은 풋살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풋살장이라든지 앞쪽 근생이 이제 거래가 된 것 같고 이 우측편을 보면 이 위쪽으로도 벌써 총액으로 바꿔볼게요. 이 위쪽 앞쪽 라인은 물류단지가 들어와도 좋고 사실은 이 라인들 같으면은 아양지구 당황지구의 도심과는 별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도 굉장히 좋은 입지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다른 종합운동장 주변을 봐도 전부 편의시설과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돼 있는 곳들은 주거 밀집 지역,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바뀐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쪽에 보면 지금 최근래에도 계속 거래가 있었던 것들을 보면 이 도로 라인 중심으로요. 그리고 도로가 없는 이런 맹지와도 같은 위쪽 부분도 지금 보면 뭐 18억, 26억, 38억 전체 다 하면 지금 이 위쪽만 봤을 때도 200억 원 이상이 거래된 것을 보면 분명히 무언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영상으로 가보면 자 지금 보여드렸던 라인이 이쪽 라인입니다. 그렇게 높은 구릉지도 아니고요. 홍익 아파트 라인으로 좌측편과 우측편으로 저는 아파트가 이미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 라인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도서관, 야구장, 축구장, 국제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모든 편의시설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홍익 아파트 중심으로 위쪽 라인은 아파트들이 저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앞쪽 라인이 이제 물류 그리고 공장 부지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라인들이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실거래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이쪽 라인들이 보면 이 산을 제외하고 이 밑에 쪽 라인은 그렇게 높은 라인이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라인이기 때문에 수익만 나온다면 지금 경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건설사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도 토지 매입을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분양을 하고 아파트를 져야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분명히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요 지금 도로 라인이 38번 국도입니다. 이 위쪽으로 해서 3죽, 1죽 축산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38번 도로 중심으로도 지금 보면은 광활한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펼쳐져 있고, 이 라인들은 이제 허가가 잘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방리 이쪽 라인들도 보면은 불과 한 3년, 4년 전 80만 원 정도 된 전원 주택들이 지금 150, 180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은데, IC에서 5분 정도 거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컨하우스 서울에서 40분 정도의 거리니까 아주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전부 다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단지로 어떻게 꾸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C 라인으로 들어와서 이 종합운동장 쪽으로의 차량의 소통은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략 이 홍익 아파트 위쪽 라인들 보시면, 누가 봐도 이 위쪽 라인들은 향후에 연계해서 아파트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좋은 지역 같아요. 물론 이 앞쪽까지 다 같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정말 금상첨화고 이 주변이 훨씬 더 발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쪽 라인은 예전에 이제 물류단지가 추진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이쪽에 이제 지주분들에게 보면 아쉽고, 그리고 이 메인 도로 라인에 이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으면은 굉장히 더 희소식은 뭐냐면, 좀 아쉬웠던 게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토끼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기존의 농업진흥구역 간에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녹록길들을 터널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토끼구리라고 칭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요 라인들 중에 지금 도면을 봐도 여기가 연결록지로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요 라인이라든지 요 라인에 한 2차선 정도를 좀 연결록지로 막지 말고 2차선 정도로 내줬으면 요 라인에도 이제 조그마한 상권들이 형성될 수 있었었는데, 이 라인이 그냥 연결록지로 막혀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큰 도로 중심으로 다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평택 같은 곳들을 봐도 구도심으로는 인력들도 잘 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좀 판넬로 되고 좀 신축이고, 그리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지는 곳들로 많이 이동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향후에 지금 보면은 안성의 종합운동장 사거리라든지 금강면의 일종 주거지역들도 있는데, 이 라인들도 아직은 상권이 활발하지 않지만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 이 인근 큰 도로변에 붙어있는 상권들이 앞으로 더 큰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개동 라인하고, 그리고 지금 이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요 라인들도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용도 상향, 그러니까 자연녹지로서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라인들을 그냥 둘 것인가 라는 생각을 시에서도 아마 곰곰이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획관리에서 자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나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형태의 용도 상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개동 라인들도 보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보다가 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평택에선 제가 그런 사례들을 봤었는데, 계획관리가 도시지역에 편입되면서 자연녹지가 되면서 계획관리 때 40%의 건폐율을 찾아먹었던 건물들이 자연녹지가 됐다고 그것을 허물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녹지일 때 건폐율 40%를 다 찾아먹고 건물을 지은 건물들은 그냥 자연녹지가 되더라도 그 계획관리 때 졌던 40%의 용적률을 가지고 도시적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관리로서 건폐율은 최대한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 편입되면서 용도는 자연녹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건폐율이 줄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건폐율을 다 찾아먹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될 수 있는 라인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례가 안성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보다 보니까 이 라인들도 계획관리였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찍어보니까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필지가 한 130평가량 되는데 건물이 반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라인에 지금 건폐율이 지금 40% 가까이를 찾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도 그렇죠. 옆에 필지도 보면 한 필지가 지금 한 130평이 좀 넘어 보이는데 건물이 반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지금 이 라인도 개동의 이 우측편, 그러니까 천 안쪽에 있는 라인들도 보면 계획관리였다가 도시적인 자연녹지로 편입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도 계획관리였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된 후 아무래도 일종 주거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안성에서 향후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주거지역으로 상향이 예상이 되는 지역을 제가 한번 라인을 그어봤는데,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라인이
라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대편에 아파트가 아무래도 쭉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이쪽에 생기면서 이 많은 48만 평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건데 이 인원들을 수용하고 이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만한 곳이 이 주변에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금강면소재지 요 라인이 또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 터미널 라인들도 보면 지금 차량 소통으로 봤을 때는 이쪽 터미널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보다 오히려 이 종합운동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지금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향후에 IC가 생기고 그리고 터미널에 굉장히 많은 서울에서 오는 버스들이 그리고 향후에 이제 세종까지 연계가 되면 이 터미널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도로변 라인은 지금 400에서 500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땅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안전한 땅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평당 4, 500 정도 주고 사실 분들 같으면 이제 내가 시기를 봐서 건축 행위를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정도의 어느 정도 자산가 분들이 그래도 300만 원 이상 가는 토지들은 좀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원형지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도심에 있는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토지는 잘 보진 않는데 아무래도 안성을 투자하시려는 분들 중에 외곽 쪽에 저렴한 걸 사서 좀 기다리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좀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자연 녹지로서는 목에 꽉 찬 금액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면서 용도 상향도 기다리면서 그리고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이 라인들을 봐도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공실 없이 임대가 100% 나간다는 보장이 있는 라인은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아직은 인구가 19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성의 일자리 그리고 도로 그리고 인구 유입은 확실히 예정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견딜 수만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그리고 내가 근생이나 상가 정도의 상업적인 행위를 하면서 집가 상승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정도 라인들 같으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6월 정도 플러스 한 두세 달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개통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38번 또 라인도 아무래도 확장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차량 소통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도 4차선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신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안성의 역세권 그리고 안성의 앞으로 향후의 개동 그리고 종합운동장 터미널 부근처럼 될 지역들을 이제 많이 찾으시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시는 곳은 가격대가 또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건도 잘 나오지 않고 하지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아무래도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물건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좌측이 이제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라인이고요. 이쪽에 이제 송전탑이 있어서 송전탑 밑쪽으로는 수용지에서 제외는 됐지만 이쪽에 이제 또 연결록지로 어떻게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신리 쪽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교량이 되지 않고 뚝으로 된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뚝 중에서도 좀 이런 연결되는 라인에 2차선이라든지 좀 아스팔트 도로를 확충을 해줘서 연계하기가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그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연계가 됐다면 또 다른 상권들이 형성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기존 상권, 기존 기득권이 있는 도로에 잘 붙어있는 상권들에게 훨씬 더 큰 호재가 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IC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셨던 여기 터미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개동 방향이고요. 이게 이제 302번 지방도로 라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송전탑이 크게 두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송전탑 밑에 라인으로 해서는 이렇게 연결록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골의 녹록길들 보시면 이렇게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녹록길 지나갈 수 있게 왜냐면 마을과 마을이 단절이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토끼굴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있는데 이 6개의 라인 중에 한쪽이라도 여기를 연결록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2차선 도로로 뚫어줬으면 진흥구역은 힘들겠지만 이 뒤에 자연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녹지 지역에도 또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가능성이 아예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안성의 약간 외곽 쪽이 아닌 중심부 지역에 이 개동
대동 라인,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라인,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거리 이 라인들, 그리고 이 위쪽 포개물류단지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 라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계속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이 위쪽으로 홍익아파트 좌우로 해서 아파트가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